조선 왕조실록의 권율. 임진왜란 3대첩 중 행주대첩의 명장. 권율 1537에서 1599. 조선 중기의 명장. 금산군 이치싸움, 수원 도광산성 전투, 행주대첩 등에서 승리했다. 임진왜란 7년간 군대를 총지휘한 장군으로 전공을 세웠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수도가 함락된 후 전라도 순찰사 이광과 방어사 곽용이 4만여 명의 군사를 모집할 때 광주 목사로서 곽용의 기하에 들어가 중의정이 되어 북진하다가 용인에서 일본군과 싸웠으나 패하였다. 그 뒤 남원에 주둔하여 1000여 명의 의용군을 모집, 금산군 이치싸움에서 외장, 고바야카와 다카카게, 소조천 윤경의 정예부대를 대포하고 전라도 순찰사로 승진하였다. 또 북진 중에 수원의 도광산성에 주둔하면서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여 지구전과 유격전을 전개하다 후 기타 히데이의 우히다수가가 거느리는 대부대의 공격을 받았으나 이를 격퇴하였다. 1593년에는 병력을 나누어 부사령관 선거이에게 시흥금주산에 진을 치게 한 후 2800명의 병력을 이끌고 한강을 건너 행주 산성에 주둔하여 3만 명의 대군으로 공격해온 고바야카와의 일본군을 맞아 2만 4천여 명의 사상자를 내게 하며 격퇴하였다. 그 전공으로 도원수에 올랐다가 도망병을 직결 처분한 죄로 해직되었으나 한성 북반윤으로 재기용되어 비변사 당상을 겸직하였고 1596년 충청도 순찰사에 이어 다시 도원수가 되었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적군의 북상을 막기 위해 명나라 제독 마귀와 함께 울산에서 대진했으나 명나라 사령관 양호의 돌연한 퇴강령으로 철수하였다. 이어 순천해교에 주둔한 일본군을 공격하려고 했으나 전쟁의 확대를 꺼리던 명나라 장수들의 비협조로 실패하였다. 임진왜란 7년간 군대를 총지휘한 장군으로 바다의 이순신과 더불어 역사에 남을 전공을 세웠다. 1599년 노환으로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에 돌아갔다. 영의정에 추중되고 1604년 선무공신 1등의 영가부원군으로 추봉되었으며 충정사에 배양되었다. 본관 안동. 자언신. 호만취당, 모학. 시호 중장. 1582년 식년 문과의 병과로 급제, 승문원 정자가 되고 전적을 거쳐 1587년 전라도도사, 이듬해 예조종랑, 보조정랑, 경성판관에 이어 1591년 의주목사가 되었다. 조선 왕조실록의 권율. 임진왜란 3대첩 중 행주대첩의 명장. 1.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11월 2일 병호 한번째 기사. 신하들과 리와기의 선후에 대해 논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유자가 아니면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 하고 또 주서 권율을 불러 이기의 선후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이와 기가 원래 서로 떠나지 못합니다. 이역부언이란 역자의 뜻은 어떠한가? 비록 역자를 붙였으나 이의가 있은 연후에 이기가 있으니 이가 기보다 먼저입니다. 하였다. 2. 세조실록 38권, 세조 12년 1월 22일 을축 한번째 기사. 광릉군 이극배와 문성군 유수가 소상을 지냈으므로 고기를 권하다. 상이 소상을 지났다 하여 주서 권율을 보내어 고기 먹기를 권하고 소식을 해제하게 하니 이극배와 유수가 모두 전문을 올려 살해하였다. 승정원에 명하여 경상도 관찰사에게 치서하기를 소식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하는 것. 문천군 유서가 안동에 있는데 이미. 3. 예종실록 4권, 예종 1년 윤 2월 24일 기묘 7번째 기사. 임소에 갔다가 돌아올 때 수령 관하의 권소를 지나가는 관사에 유숙해하다.
병조에 전제하기를 이제부터 제도 수령의 관하의 권솔이 임소에 갔다가 돌아올 때에 지나가는 관사에 유숙하도록 허락하라 하였다. 4.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13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사환부 장년 허적이 김자정, 권율에 대한 인사가 옳지 않음을 아뢰다. 하여 옮기도록 명령하셨으며 좌랑 권율은 아직 사만이 되지도 않았는데 정랑으로 제수하기를 명령하시니 신등은 계만의 법이 장차 무너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전조를 맡은 자가 적당한 사람을 얻으려고 하면 스스로 마땅히 사람을 가려서 등용시켜야 할 것인데 어찌 반드시 특별히 서용하는 것입니까? 5.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15일 무신 한 번째 기사. 사환부 지평 서군이 김순성, 김자정, 권율 등의 인사에 대해 아뢰다. 글을 올려 2년으로 계달하여 면하려 하니 청컨대 그 연유를 국문하고 법에 의하여 기한을 준해서 서용하지 말게 하소서. 또 김자정은 우등으로 천전되었고 권율은 사의를 계산하지 않고 승진 체수되었으니 모두가 미편합니다. 청컨대 개정하게 하소서. 4일 근무한 날짜. 하니 듣지 아니하였다. 6.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16일 기여 두 번째 기사. 영사 홍윤성이 피임하기를 청하다. 김신소는 외람되게 선전관을 제수받았고 권율은 아직 계만이 되지 못했는데도 정랑으로 승진 제수되었으며 김자정은 특별한 재능이 없는데도 우대하여 옮겨졌고 김맹전은 개정하라고 명령하셨다가 또 바꾸지 말라고 명령하시니 모두가 옳지 못합니다. 김맹전의 조모가 김정경에게 시집간. 7.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8일 신유 세 번째 기사. 국장도감 도제조 신숙주, 조성문, 제조 정난종, 이계전 등에게 물건을 내리다. 김신, 유백손, 김부필, 조훈, 권율, 홍자아, 유승원과 집의 현석규와 사간 박승질에게 각각 높이 1장을, 빈전, 도감 도제조 서고정, 이승소, 이국증에게 각각 아마 한 필과 높이 1장을, 낭청 박숙진, 김자정, 이덕숭, 이경동. 8. 성종실록 81권 성종 8년 7월 17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의정부, 육조 등에서 관제 개혁, 부녀 재혼의 금지, 조전장의 파견 등에 대해 의논하다. 일가의 계루. 곧 처가, 노비 등의 권솔. 1. 잡직은 조반에 한데 섞이지 못하는 것은 예전의 제도입니다. 우리 조정에서도 내수사와 산사의 무리는 이전 출신자라 하여 충당하여서 유품으로 대우하지 않았는데 세조께서 관제를 개혁하여 모두 동반해 두었습니다. 9. 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21일 기회 한 번째 기사. 병족 판서 신윤무가 함경남북도의 군액을 갖추기로 하여 보고하다. 절도서로 하여금 관가에 있는 권소를 서울로 돌려보내고 항시 갑산과 해산의 행령에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권솔들이 모두 본영에 있기 때문에 절도사가 행령에 있는 날은 적고 본영에 있는 날이 많으니 적변이 위급할 때를 당하여 어떻게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10.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13일 경호 다섯 번째 기사. 박동량, 이경록, 신잡, 권율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동량을 이조 좌랑에, 이경록을 제주 묵사에, 신잡을 형조 참판에, 권율을 나주 묵사에 제수하였다. 11.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2일 기묘 일곱 번째 기사. 전라 감사 권율을 겸순찰사로 칭하다. 전라도 관찰사 권율을 겸순찰사로 칭호하였다. 12.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2일 기묘 아홉 번째 기사. 권율, 박응복, 이옥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사가 있었다. 권율을 전라도 관찰사에,
박응복을 병조 참판해 이옥을 충주 목사에 제소하였다. 13. 선조실록 28관, 선조 25년 7월 24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창의사 김천일의 장계를 가져온 곽현 등을 인견하여 전라도 의병 상황을 묻다. 있습니다. 이광은 주 얻어 남은 죄가 있고 권율은 수령의 재주는 있으나 방백의 지략은 없습니다. 이런 때에 사람을 얻기가 어려운 까닭에 임명한 것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왜적이 전라도는 침범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여 그러는 것인가? 이는 천행입니다. 그러나 왜적이 힘을 합하여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14. 선조실록 28관, 선조 25년 7월 24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정철 등을 인견하고 굴량 조달 등을 논의하다. 양산숙 등이 권율은 방백의 지략이 없다. 고하였는데 옳은 말인가? 조정에서도 불만스런 뜻이 있습니다만 행제소에 사람이 없습니다. 신잡이 감당할 만한 재주가 있으나 형제가 모두 죽어 지금 슬픔 속에 있으므로 차마 국사를 책임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충청, 전라에 채찰사를 보낼 것인지 여부를 비변사에 의논하라. 하였다. 15. 선조실록 31관, 선조 25년 10월 22일 무신 네 번째 기사. 경성에 앞서 황해도에 적을 치는 것이 좋겠다고 전교하다. 상이 빈청에 전교하기를 전라도 관찰사 권율이 대군을 거느리고 강화로 왔다 한다. 나의 의견으로는 먼저 개성과 황해도의 적을 토벌하면 평양의 적들도 후방을 뒤돌아 보아야 하는 염려가 있게 될 것이다. 황해도 일로에는 주둔하고 있는 적이 있는데 먼저 경성을 공격하는 것은 형세 또한 좋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가? 하였다. 16. 선조실록 31관, 선조 25년 10월 23일 기후 한 번째 기사. 개성부에 적을 치는 일, 왕자를 탈출시키는 일, 곽재우에게 상주는 일을 전교하다. 상이 전교하기를 어제 권율에게 개성부 등지에 적을 무찔러 없애도록 유시하였다. 이렇게 한다면 평양의 적이 혹 궁색한 도적이 된 나머지 의외에 이를 벌일 염려는 없겠는가? 이 한 조목을 다시 자세히 의논하여 아뢰라. 왕자의 탈출 시도는 급급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성남은 기왕에 황당스런 서장이 있었으니 다시 보낼 수 없고 전운 등은 자초지종을. 17. 선조실록 31관, 선조 25년 10월 27일 개축 세 번째 기사. 김응남, 성혼, 김성일, 정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때문에 동서의 분당이 일어날 때에 한사코 공격하기를 힘썼고 잘 조화하여 조정을 안정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부족하게 여겼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라 감사 권율의 장기에 정우는 이미 포중하였다. 해남 현감 변응정은 힘을 다해 싸우다 죽었다. 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18. 선조실록 32관, 선조 25년 11월 3일 기미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경성 회복을 위해 군대의 전진 배치 등을 아뢰다. 우성전 등으로 하여금 여러 의병을 통솔하고 권율과 합세하여 혹은 성원하고 혹은 기각의 형세를 이루어 일시에 함께 진격하게 하면 거의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화는 형세상 배를 타고 육지로 나와야 하는데 그때 가서 지체하면 혹시 기회를 놓치게 될까 염려되니 부득이 미리 육지에 나와 진용을 결성. 19. 선조실록 32관, 선조 25년 11월 4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가 방어사 과경의 삭직, 최원의 전라도 파견을 아뢰다. 그러니 그로 하여금 오랫동안 고도에 있게 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더구나 지금은 감사 권율 역시 이미 올라와 있어 본도에는 군사를 주관할 사람이 없습니다. 최원의 군중에 가서 그중 정예한 자를 가려서 권율로 하여금 총명하게 하고 최원은 속히 내려보내 그로 하여금 방비를 조치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비변사에 물으라고 하였다. 20.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5일 신유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최원의 군대를 육지로 나오게 할 일, 과경을 그대로 둘 일을 아뢰다. 해도 안 됩니다. 최원으로 하여금 속히 육지로 나와 권율과 함께 방책을 의논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최원에게 이미 내려가라고 명하지 않았으므로 호남 한도는 병사를 주관할 사람이 전혀 없어 매우 허술한데 과경은 나이가 많지만 근간하고 지모가 많아 무반 가운데서는 얻기 어려운 사람이며 그가 앓는 병의 증세도 하찮은 것이니 우선 그도에 21.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11일 정묘 한 번째 기사. 양초를 조처할 일 등 우조목을 전교하다. 본이 되고 그 나머지는 지업이 된다. 지난번에 권율로 하여금 와서 해서의 적을 토멸하라고 하였으나 시행되지 않았다. 박진과 고원백을 이곳에 와 모이게 하여 박진을 부원수로 삼아 재정을 독전하게 하고자 한다. 1. 충청도, 전라도는 이제 온전하고 경상도 역시 온전한 읍이 있다. 22.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13일 기사 한 번째 기사. 경기, 충청, 전라의 의병을 권율과 권쟁에 분속하라고 이르다. 상이 일렀다. 각도에서 난리를 만난 사람들이 스스로 서로 모여서 혹 영적을 죽이고는 자칭 의병이라 하는데 세운 공을 볼 수 없고 덜어는 폐단을 많이 끼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제 마땅히 경기, 충청, 전라도의 의병을 권율과 권증에게 분속시켜 그들로 하여금 군사를 합쳐 도적하게 하는 일을 상의하여 아뢰라. 23.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15일 신미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의병을 분속시키는 것은 군령이 두 곳에서 나와 편치 않다고 아뢰다. 전교를 받으니 그 정세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다만 권율이 통솔하는 것은 대군이므로 각처의 의병, 관군을 마땅히 그에게 소속시켜야 하기 때문에 전에 이미 개하받아 통지하였고 본징은 수하에 있는 군사가 많지 않고 전일에 오랫동안 기업에 있었지만 세운 공이 전혀 없어 사람들 모두가 실망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강화를 지키게 하고 24.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16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중국군에 조속한 출동, 의병의 각도 순찰사 분석 등을 아뢰다. 를 보건대 3도의 의병을 모두 전라 감사 권율이 절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비록 호령이 한 군데서 나오게 하려는 뜻이나 각도에는 본래 순찰사가 있으니 권율이 능히 통솔할 수가 없고 비단 사체의 방해로 올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반드시 엇갈리는 폐단이 있게 될 것입니다. 25.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24일 경진 네 번째 기사. 권율, 이순신, 박광옥 등이 탄일, 축하 전문을 보내다. 전라도 관찰사 권율, 좌도 수사 이순신, 순천 부사 권준, 나주 묵사 박광옥이 탄일 하전을 보내왔다. 또 권율이 봉진한 탄일, 동지 위전이 이르렀다. 26. 선조실록 33권, 선조 25년 12월 22일 무신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최원의 군대를 돌아가게 하고 상을 내리자고 청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권율의 장계를 보건대 최원을 본영에 돌아가게 하고 기계를 정리하여 후일에 쓰자고 하였습니다. 최원의 군사가 주위에 떨고 굶주림으로 논하는 사람들이 모두 돌려보내기를 허락하자고 합니다. 신들의 뜻은 오랫동안 외로운 섬에 있으면서 비록 한 일은 없었으나 남로를 통하게 하고 경성의 백성을 거두어 모으고 27.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5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좌의정 윤도수 등을 인견하고 평양 수복책 등을 논의하다. 고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권율의 장계를 보니 의병은 이미 활용할 수 없고 양호도 계속해서 원조하지 못한다. 고하였다. 양호는 한갓 그 지경만 지킬 것이 아니라 덜어는 군사를 조발하여 권율의 성세를 돕는 것이 가하다. 비록 곧바로 경성을 공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해서에 와서 주둔한다면 평양성의 적은 28.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11일 병인 15번째 기사. 각도에 있는 병마의 숫자 2,000명, 수원부에 주차한 전라도 순찰사 권율의 군사 4,000명, 양주에 주차한 방어사 고원백이 군사 2,000명, 양근군에 주차한 의병장 이일의 군사 600명, 여주에 주차한 경기 순찰사 성영의 군사 3,000명, 안성군에 주차한 조방장 홍계남의 군사 300명, 충청도 직산현에 주차한 본 29.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0일 을미 5번째 기사. 사관원이 전라 순찰사 권율, 도원수 김명원 및 을량사 권쟁의 주고를 정하다. 사관원이 아뢰기를 전라 순찰사 권율은 외람대의 중임을 맡고서 조초가 시일을 잃어 전후에 전쟁에서 많은 군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군이 이르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곧바로 스스로 도강하여 무학에서 총포를 쏘므로써 흉악한 적들로 하여금 제멋대로 분탕질하여 잔역한 백성들이 모두 어육이 되게 했고 군기를 누설, 적으로 하여금 30.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1일 병신 한 번째 기사. 비변사가 권율을 채차하는 일은 상황으로 보아 적합하지 않다고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권율은 1만이 넘는 군사를 모아 천리나 되는 먼 길에 근항하느라 엄동의 들판에서 비바람을 맞았으며 이제 바야흐로 큰일을 하려는데 실수가 있다고 갑자기 파직시켜 교체하게 되면 소속 군사가 일시에 흩어질 것이니 좋은 계책이 아닌 듯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중국군이 경성을 경솔히 진공하다. 가군사와 전마가 손상되어 송경을 31.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7일 이민 5번째 기사. 비변사가 경성 수복대에 도제찰 사의 지휘를 받도록 장수들에게 하서하라고 청하다. 장수들에게 하서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권율의 일개 진으로 행주의 승접을 이루었으니 이들 여러 진을 통합한다면 경성의 운거한 적들도 소탕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명령이 여러 곳에서 나와 주장은 전제하는 책임이 없고 군대에는 기율이 없어 사절들은 흩어질 마음만 있었다. 적을 토벌하여 국토를 회복하는 일은 중국 32.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9일 갑진 15번째 기사. 유성룡이 한강 이남에 왜적이 출몰하고 있다고 지게하다. 경성 안에 왜적이 많이들 양천으로 나가 권율의 진을 침범하여 지금 한창 접전하고 있다. 하기에 신이 임진에 나아가 각 진 및 의병들에게 명하여 급속히 달려가 구원하도록 했습니다. 13일 새벽이 이빈이 또 치보하기를 본진 소속의 군인 이권율의 진으로부터 와서 하는 말이 왜적이 3위로 나누어 나오는데 각각 홍백 적색의 3새끼를 가졌고 33.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21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숭령관에서 중군, 당시춘을 접견하고 속히 경성을 수복할 것을 당부하다. 적을 속히 도모함이 마땅할 듯합니다. 전라 감사 권율이 지난 11일에 경성에서 삼신이 지점인 고양군 경기에서 적과 접전하여 적병을 대파 140여 급을 참소했으며 군기 등 잡물을 많이 노획하고 사살한 자가 무수하였는데 적이 대패하여 도성 안으로 도망갔다 합니다. 지금이 바로 급히 공격하여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할 때이니 속히 군사를 전진시켜 34.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23일 무신 12번째 기사.
송시랑에게 보내는 승처보고 자문이 착오가 있다고 전교하다. 송시랑에게 보내는 승처보고 자문을 가지고 상위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 자문과 권율 장계의 내용이 다르다. 또 수급의 숫자도 상하에 적은 것이 같지 않으니 해당 관하에서 잘 살폈다고 할 수 있겠는가? 35.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23일 무신 13번째 기사. 전라 감사 권율이 파주로 옮겨 중국군과 연합할 계획임을 치게하다. 전라 감사 권율이 치게하였다. 이달 12일에 접전한 사실은 이미 장계를 올렸습니다. 신이 주둔한 곳은 용산과의 거리가 15리도 안 되는데 흉악한 적들이 보복할 계책으로 한강 이남의 진들을 불러 모아 합세하여 다시 침범하려 한다는 소문이 경성에서 도망해온 사람들에 의해 여러 번 발설되었으며 지금 경산에 진을 친 곳이 12개소라고 합니다. 36.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24일 기유 한 번째 기사. 신경희가 권율의 행주 산성 대첩을 보고하자 인견하고 전투 상황을 상세히 묻다. 전라도 관찰사 겸 순찰사 권율이 행주에서 왜적을 대파하고 고산 현감 신경희를 보내어 승첩을 아뢰었다. 상이 신경희에게 묻기를 적이 숫자는 얼마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3만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른바 성산이란 곳은 쥐새가 싸움터로서 합당한가? 일면은 강가이고 삼면은 구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37.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24일 기유 두 번째 기사. 권율이 접전할 때 구원하지 않은 장소를 조사하여 추고하라고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권율이 접전할 때 여러 장소들은 단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으면서도 와서 구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 한강 이남의 여러 장소들을 모두 조사하여 추고하라. 38.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24일 기유 여섯 번째 기사. 평양 수복 후에 여러 장수가 경성으로 모인 일과 행주 산성의 대첩에 대한 기록 기각의 형세를 이루고 있었다. 전라도 순찰사 권율은 그의 군사 4,000명을 반으로 갈라 절도사 선거위로 하여금 거느리고 양천강 언덕에 진을 치게 하고 자신은 종병 2,300명을 거느리고 수원의 독성으로부터 고양군 행주의 성산으로 옮겨 진을 쳤다. 10일 새벽에 적구가 계속해서 보고하기. 39.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25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사관원이 양호를 방어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할 것을 정하다. 장수는 물러나 주둔하고 있어 진군할 기약이 없고 권율은 지금 또 파주로 진을 옮겼으니 적이 만약 허를 틈타 남아 한다면 오합지졸인 관군이나 의병의 형세로는 지탱하기 어려울 텐데 양호를 한번 잃게 되면 대사가 글러질 것입니다. 만약 중국 장수에게 호수 일대를 빌리고 또 맹장 및 재능 있고 용감한 사관을 선발, 정의한 병졸. 40.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25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유성룡이 경성의 포위 상황을 아뢰며 왜적이 합세하기 전에 토벌하자고 청하다. 너편에 쌓아두었다고 합니다. 16일에 전라도 관찰사 권율이 적병이 재차 침범하려고 계획한다는 소문을 듣고 급히 진을 옮겨 파주로 와서 도원수와 연이어 진을 쳤습니다. 양천 이남의 군사는 충청 감사 허욱과 전라 병사 선거인데 물러나 수원의 독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개 중국군이 물러나 주둔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동요를. 41.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27일 임자 한 번째 기사. 비변사가 권율이 접전할 때 구원하지 않은 장소들을 조사하여 결정하라고 청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권율이 접전할 때 여러 진이 구원할 수 있는 지역에 있으면서 달려와 구원하지 않은 자는 죄를 다스리라는 뜻을 하교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지형과 사세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는데 일률적으로 죄를 논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듯합니다. 이 뜻을 도제찰사 및 도원수에게 하여하여 함께 의논하고 자세히 조사해서 군문에 잡아다 결정하게. 42.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28일 개축 한번째 기사. 헌부가 충청 병사이옥과 홍주 묵사이총 등의 재직을 청하다. 단 일부라도 함부로 물러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권율이 진을 옮긴 것은 이미 온당하지 못한 일이거니와 전라병사 선거인은 물러나 수원에 주둔하고 충청도 순찰사 허욱 역시 도제찰사 유성룡의 지휘로 군사를 이끌고 귀환했습니다. 중국군이 만약 이 소식을 듣는다면 필시 의심을 더할 것이고 비록 군사를 전진시킨다 하더라도. 43.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4일 기미 5번째 기사. 유성룡이 경성 중년의 군진 상황을 아뢰다. 참으로 기회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권율은 적이 다시 침범해 온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파주로 진을 옮기고 충청도 관찰사 허욱과 건의 부장 조대군도 모두 본도는 비고 적세는 다급하다. 하여 역시 안성과 직산 사이에서 서로 주둔시켰으며 다른 나머지 군사는 모두 군량이 떨. 44.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0일 을의 세 번째 기사. 권율로 도원수를 삼고 조호익을 순찰사로 삼는 일을 의논하라고 전교하다. 의륵이 피할 데 없으니 장수에는 합당하지 않다. 권율로 도원수를 삼고 조호익으로 순찰사를 삼고자 하니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김명은 원수의 중임을 띠고 처음 한강을 지키다가 적이 미쳐 건너기도 전에 소문만 듣고 지레 도망쳐 물러나 임진에 가 있다가 끝내 패적하였는데도 형벌을 받지 않고 여전히 병관을 잡았으며 1년 동안 군사에. 45.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1일 병자 2번째 기사.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고 군량수송, 명군의 진격, 호남의 방어 등을 논의하다. 염려스럽습니다. 유성룡의 장계에서도 다급하다. 고하였고 권율도 여기에 와 있으니 그곳의 일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게다가 군사를 일으킨 지혜가 넘어 백성들이 징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장수를 차출하여 정로를 차단하고 사신을 보내어 백성을 위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최흥원이 아뢰기를 호남의 걱정은 참으로 이 말과 같습니다. 조이가 지금. 46.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2일 정축 4번째 기사. 병부에서 권율에게 상을 내리자 본국이 회자하다. 없다고 할 만도 합니다. 하지만 전라도 관찰사 권율은 외로이 떨어진 곳에서 굳게 지키며 많은 무리를 불러 모은 다음 여러 차례 기이한 꾀를 내어 이따금 대적에게 대항하였고 근간에는 또 외적을 유인해서 겁살하였으니 이는 바로 왕국의 난세의 충신이요 중흥의 명장입니다. 본부가 깊이 가상하게 여기고 우선 번장의 근로를 포장해주는 것이. 47.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5일 경진 3번째 기사. 윤두수 등을 인견하고 중국군의 출병 최초, 양초의 지공 등을 의논하다. 지공할 만합니다. 얼마나 되는가? 수령에 대해서는 신이 알지 못합니다. 윤근수의 장계를 보니 유정이 군병 10만 군을 거느리고 있는데 병사가 강하고 장수가 용감하며 또 권율의 군사도 있어 이를 이룰 만하다. 고하였다. 유정의 군사는 1만인데 적 10만을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략을 가서 만나는 일은 경들이 나가서 의논하라. 하였다. 48.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7일 이모 9번째 기사. 유성룡이 강화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듯하다.
권율 등으로 바꾸자고 이르다. 실패시킬 듯하다. 나의 생각에는 권율, 고원백, 조호익 등 몇몇 사람에게 위임하여 족할 듯하다. 전번 의주에 있을 적에 제2구를 권율에게 배속시키라고 전교하였으나 나의 말이 시행되지 않았다. 제대로 살폈는지 잘 모르겠으나 마땅히 다시 참작하여야 한다. 싸움에 임하여 장소를 바꾸는 일에 염려스러움은 말하지 않아도 벌써 알고 있다. 49.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7일 이모 10번째 기사. 비변사가 채찰사 유성룡을 교체하는 일은 미안하다. 고하되다. 스스로 제 잘못을 알게 하는 것이 괜찮겠습니다. 김명원은 채직하고 권율은 도순잘사로서 각진의 의병을 절제하고 있으니 일체를 앞서의 전교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고원백은 이미 방어사가 되었으니 조호익은 초토사로 이름하여 포장하는 뜻을 보여서 속히 진격하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랜대로 하되 김명원은 채직하지 말라 하였다. 50.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8일 개미 4번째 기사. 비변사가 강화와 휴전은 할 수 없다고 자문을 보내자고 하되다. 각오하고 극력 징변할 뿐입니다. 우선 이 폐문을 권율에게 보내지 말고 서둘러 자문을 만들되 이적이 우리나라에게는 불공대천의 원수이므로 강화라는 말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신민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하겠으며 비록 신민에게 신측하여 적을 죽이지 말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부형을 위해 복수하고자 하는데 어찌 들으려 하겠는가. 휴전과 강화는 끝. 51.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4일 무자 3번째 기사. 윤건숙과 의주에서 오자 인견하고 중국의 강화 논리, 송경략의 학문을 논의하다. 분하고 억울해서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제독이 권율의 공을 빼앗고자 하여 내가 화약 등의 물품을 보냈으므로 승리한 것이다. 고한다니 그의 사람됨을 알 수 있다. 의주의 백성들이 모두 도망하여 흩어졌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홍진이 아뢰기를 신이 보니 마을이 모두 비어있었고 행제시에 쓰시던 빈청. 52.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20일 갑진 8번째 기사. 유성룡 등이 기패에 고드레를 행하지 않은 일, 심유경이 외적과 만난 일을 아뢰다. 명원이 치교하였다. 신들이 어제 파주에 가서 권율과 군사를 약속하고 있는데 참장 주형모와 기패관 주조원이 군사 300여 명을 거느리고 군악대를 앞세우고 도착하였습니다. 신들이 종사관 유희서, 이귀 등을 시켜 무난하게 하고 또 가는 곳을 물으니 성중으로 가서 왕자 및 포로로 되어. 53. 선조실록 38권, 선조 26년 5월 3일 병진 4번째 기사. 유성룡 등이 이제독과 외적의 추격, 왕자 구출 등을 의논하고 취계하다. 습니다. 밤 삼경의 야불수인이 전라 감사 권율을 압송하여 제독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는 함부로 강을 건너간 뜻을 따져 물었습니다. 또 순변사 이빈과 방어사 고원백 등이 급히 보고한 바에 의하면 중국군이 강변에 늘어서서 군사를 진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빈의 중위 선봉장인 변영준을 목에 칼을 씌워. 54. 선조실록 38권, 선조 26년 5월 4일 정사 2번째 기사. 영의정 최흥원 등과 설릉과 정릉의 처리, 외적의 토벌 등을 논의하다. 군사는 모두 도망가버려 1에서 2,000명밖에 되지 않고 권율의 군대도 지쳐있어 고향에 돌아갈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다가 제독이 적이 뒤를 추격하는 것을 일체 허락하지 않으므로 노약자를 제외하고서는 이미 흩어져 갔다고 합니다. 이빈의 군대가 강을 건너기는 하였으나 500명에 불과하고 고원백이 군대도 겨우 200명 뿐입니다. 권율도 호남으로 돌아갔으니. 55.
선조실록 38권, 선조 26년 5월 5일 무로 두 번째 기사. 사간원이 강화에 머물면서 적을 토벌하지 않은 최원을 파직하기를 정하다. 또한 순찰사 권율이 독성에 와서 머물면서 함께 진격하여 적을 섬멸하고자 하여 여러 번 불렀으나 오지 않아 결국 1만 명에 이르는 군사가 한 번 싸워오지도 못하고 거의 다 죽었으니 법으로 헤아려 보면 자연 그제에 해당하는 형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형벌을 면하고 있으니 매우 부당합니다. 파직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56. 선조실록 38권, 선조 26년 5월 5일 무로 세 번째 기사. 윤근수를 면대하여 송경략의 속셈, 중국 장수들의 면모 등을 의논하다. 강을 건너간 뒤로는 전혀적이 거동을 알 수 없다. 권율의 군대는 전라도로 떠났고 백사림의 군대도 흩어져가 버렸으니 말로 형언할 수 없다. 단지 한강만을 우리 국토의 경계로 삼을 것인가? 나는 분하고 답답한 마음뿐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경략의 말을 듣고 보니 감격스러움을 이루 말할 수 없다. 군대를 독촉하는 일은 내가 명을 내린 것이 서너. 57. 선조실록 38권, 선조 26년 5월 12일 축 세 번째 기사. 윤근수 등과 외적의 추격, 군량 조달, 경성 진주 등을 의논하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 일은 매우 놀랍습니다. 권율도 파병하여 돌아갔으니 군율로 논하면 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적이 도강하는 즉시 파병한 것은 한강을 경계로 하여 우리 땅으로 여기는 것인가? 경략의 시비와 제독의 거취에 대해서는 지금 굳이 말할 것이 없고 다만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일에 대해서만 말해. 58. 선조실록 38권, 선조 26년 5월 15일 무진 한 번째 기사. 군신을 거느리고 사배례를 행한 후 권율에게 공명 고신첩을 내려 보내다. 보내 전라도 순찰사 권율에게 하유하기를 경략이 본국의 병사를 더 뽑아서 중국군과 함께 협력하여 외적을 섬멸하라. 하니 경은 본도의 정병을 총동원하되 초발할 즈음에는 짐작하여 조처하라. 하고 유군이 바친 공명 고신첩을 권율이 있는 곳에 보내어 군중의 상으로 주거나 곡식을 모집하는 데 쓰게 하였다. 59. 선조실록 38권, 선조 26년 5월 27일 경진 세 번째 기사. 비변사와 중국군을 진격시킬 일과 외적들의 동태에 대해 논의하다. 으로 나아가서 중국군의 뒤에 있지 않고 권율, 선거의, 이봉남 등은 아직 경계를 넘지 못하였으며 이순신 등이 이끄는 주사는 먼 해항에 있어 모두들 중국군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합세할 형편이 못 된다고 합니다. 각처의 풍첩에 이른바 조선의 병마는 그림자도 비치지 않는다고 한 말이. 60.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5일 무자 아홉 번째 기사. 전라 감사 권율이 임평현 바닷물이 붉게 변했다고 아뢰다. 전라도 관찰사 권율이 아뢰었다. 지난 4월 8에서 9일에 임평현 지방 백사, 옥포, 석포의 수미 3에서 4리에 걸쳐 석수 한 줄기가 넓이 두어 자가량 비와 같은 붉은 빛을 띠었다가 조수때 도로 사라졌는데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물을 떠서 손바닥에 놓고 보니 붉은 빛은 그때까지 있었다고 하니 비상한 이변입니다. 61.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6일 기축 네 번째 기사. 외적이 부산에 주둔하고 있으니 권율을 도원수로 삼는 일을 의논하라고 이르다. 내 생각에는 전에 내린 전교에 의하여 체차하고 권율을 도원수로 삼아야 할 것 같다. 다만 전라 감사는 어떤 사람으로 삼아야 할지 모르겠다. 이러한 사정을 소상히 상량하여 아뢰라. 오유충과 유정. 하니 회개하기를 삼가 성교를 받더니 도원수 김명원은 임무를 맡은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여러 가지 조처하는 일이 대부분
62.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7일 경인 세 번째 기사. 권율, 이정암, 황섬, 박응복, 정곤수, 유영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전라도 관찰사 권율을 도원수로, 이정암을 전라도 관찰사로, 황섬을 전주 부윤으로, 박응복을 겸 동제의금으로, 정곤수, 유영길을 겸 도총관으로 삼았다. 63.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29일 임자 11번째 기사. 경략 적반사 윤근수가 경략이 말한 위적의 토벌 방침을 치게 하다. 원수는 누구인가? 하므로 신들이 권율이 삼도 원수가 되었다고 답하니 경략이 권율이 통제를 하니 나는 걱정이 없다. 전라도 순찰사는 누구인가? 하기에 이정암이라 하니 경략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 묻기에 답하기를 이자도 문관인데 계략과 도량이 풍부하여 일찍이 연안부 성을 지킬 때에 외적을 많이 사살한 자. 64.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0일 임술 8번째 기사. 최경회가 외적의 진주 공격을 알리는 심유경의 전첩 내용을 보고하다. 진등과 더불어 물러나서 진주를 지키고 있고 권율 등은 물러나서 의령을 지키고 있습니다. 19일 박진등이 비밀 전통에 의하면 장파총에게서 받은 16여개 전첩에 일본이 진주를 공격하는 것은 저들이 지난해에 사륙당한 것을 분하게 여겨서이다. 그리고 송노야의 금약의 명이 분명히. 65.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0일 임술 9번째 기사. 창의사 김천일이 진주성의 방어 준비 상황을 보고하다. 잇따라 달려왔는데 다음날 전라 순찰사 권율이 전라 병사와 각항이 장룡 등에게 전령하여 모두 나오게 하므로 제장이 일시에 달려가니 성중이 흉흉하여 이 때문에 일이 누설되었습니다. 신이 최경회, 황진 등과 더불어 겨우 수합하였으나 3,000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성안은 넓은데 이처럼 줄인 군사로서는 방어하기가. 66.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1일 개회 세 번째 기사. 좌도의 군사와 명군을 동원하여 외적의 소굴을 공격하는 일을 논의하다. 사기 한심전. 사신은 논한다. 권율은 사람됨이 용렬하고 범상하여 별로 칭찬할 만한 명성이 없다. 그런데 마침 기회를 만나 행주에서 대첩을 올렸으니 공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수라는 중임을 맡게 되어서는 속수무책으로 한 가지 일도 조치한 것이 없었다. 불학무무한 이 같은 무리에게 중책. 67.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2일 갑자 세 번째 기사. 권율이 장계를 올려 외적이 진주성에 밀려왔음을 알리다. 전라 관찰사 권율이 장계하였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영남의 흉적이 6월 22일에 와서 진주를 공략하고 사방으로 흩어져 분탕질을 쳤습니다. 24일에는 진주를 세 겹으로 포위하고서 죽교를 만들거나 죽부를 만들기도 하였으며 혹은 높은 나무로 가루를 만들기도 하였는데 그 가루 위에는 100여 명이 설 수 있으며 포를 쏘아대는 소리가. 68.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3일 을축 8번째 기사. 비변사의 요청으로 권율에게 진주를 구원하라 명하다. 오직 선거의 이천, 홍계남뿐으로 그 형세가 매우 외롭고 약하다. 고합니다. 품첩은 이미 정사하였습니다. 권율의 생각은 다만 유해철을 지켜 호남을 보전하고자 할 뿐 군사를 보내 진주를 구원할 의사가 없는 듯합니다. 진주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호남을 보전하는 길이니 이런 뜻으로 급히 권율에게 하여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69.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3일 을축 10번째 기사. 도순잘사 권율이 진주성 주변의 상황을 보고하다. 도순잘사 권율이 치게하였다.
영남의 흉적이 이달 22일에 진주성을 포위하고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분탕질을 하고 정탐을 하여 도로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진주의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습니다. 28일에 받은 운봉의 가관 남간의 지보에 의하면 산음현 수관리의 회답 문장에 진주를 포위한 뒤에 적도 70. 선조실록 40관, 선조 26년 7월 20일 임신, 10번째 기사. 정곤수 등이 전라도의 구원 요청과 이 여성의 미온적인 반응을 보고하다. 형 등이 치교하였다. 어제 저녁에 도원수 권율이 이달 5일 운봉현에서 보낸 전통을 받았는데 그 전통에 7월 3일에 저기 무리가 운을 나누어 이루는 구례로 향했고 이루는 이미 운봉현의 경계까지 왔다. 낙참장과 성유격은 이미 구례를 향하여 떠났고 순변사 이위는 운봉 팔량지에서 70일. 선조실록 40관, 선조 26년 7월 25일 정축 17번째 기사. 지중추부사 김숙과 찬휘관가를 통해 들은 소식 등을 보고하다. 지중추부사 김숙과 즉위하였다. 권율이 즉위한 장계를 보고 적이 곡성을 침범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군병이 도산하여 방어할 수 없으므로 적이 장고해 올 형세가 있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찬휘관가에게 들으니 제독으로 하여금 진격하게 하는 석상서의 서신이 191 경략 72. 선조실록 40관, 선조 26년 7월 28일 경진 9번째 기사. 도원수 권율이 남원 사람들의 장난과 중국인 살해 등을 보고하다. 도원수 권율이 치교하였다. 남원 사람은 본래부터 포악하여 지난해 이광이 근황할 때 군인 600명이 삼례에 이르러 난을 일으키고서 장성 현감 백수종을 위협하여 우두머리로 삼았는데 수종이 간신히 탈출하였습니다. 이광이 군사를 일으켜 잡으려 하였으나 항거하여 발사함으로 끝내 완전히 다스리지는 못하였습니다. 73. 선조실록 41관, 선조 26년 8월 1일 이모 8번째 기사. 유성룡이 명군의 진격 요청, 아군 및 적세, 군량 문제 등을 보고하다. 양등지에서 떠났다고 합니다. 도원수 권율에 재촉하는 인문이 이곳에 왔는데 그들을 도무지 찾아낼 수 없고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진주가 함락된 뒤로 인심이 흉흉하여 원군의 백성들이 피난 보따리를 싸놓고 있으며 호남의 소식도 끊어졌습니다. 다만 박진에게 보낸 권율의 이문을 보니 외적이 이미 구례에 입성했는데 74. 선조실록 41관, 선조 26년 8월 13일 갑옷 3번째 기사. 하삼도 초발군 중 건장한 자는 전쟁터에 보내고 노약자는 군량을 돕게 하다. 을 한번 보았고 외적이 물러간 뒤에 합천에서 권율을 한번 만났을 뿐인데 모두 황급히 떠났으니 어찌 저 외노들을 소탕하기를 바라겠는가. 앞으로는 해국의 군병들을 미리 엄히 신측하여 갑작스런 경보가 있을 때 한 번에 조발로 즉시 오도록 하라. 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군병으로서 한 사람도 중국 군사와 합세한 자가 없으니 75. 선조실록 41관, 선조 26년 8월 26일 정미 2번째 기사. 위로하는 글과 은량을 내려보내 군사들을 위로하는 뜻을 보이다. 두루 줄 수는 없지만 은양 등의 물건을 권율에게 보내어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어 술을 사서 마시거나 혹 다른 곳에 쓰게 함으로써 측은히 여겨 구휼하는 나의 뜻을 알게 하라. 투려하였다는 말. 옛날에 어떤 장군에게 술을 바치는 자가 있었는데 장군은 그 술을 혼자 마시지 않고 흐르는 강물에 쏟아 부어 군사들에게 그 강물을 마시게. 76. 선조실록 41관, 선조 26년 8월 26일 정미 4번째 기사. 권율의 장계에 따라 각도의 병선, 화약, 산성에 대한 일을 다시 신측하다. 1이니 이 세 가지 일에 대하여 각도에 하서하시어 10분 엄칙하소서. 라고 하였으니 권율의 장계에 따라 다시 신측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권율은 옛 정승 권철의 아들이다.
장제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우연한 한 번의 승첩으로 인하여 원흉의 자리를 차지하였으니 어찌 유행이 아니겠는가. 77.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28일 기유 한 번째 기사. 도원수 권율에게 양구 한 벌을 하사하다. 도원수 권율에게 양구 한 벌을 하사하였다. 78.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9월 7일 무호 8번째 기사. 장문익이 유희선을 처치하는 일에 대한 비변사의 뜻을 아뢰다. 그제는 사형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권율의 장계에 의하여 군율에 따라 시행하게 하였었는데 권율의 장계에 순찰사 이정함이 유희선이 수급 하나를 베었다는 것으로 석방한 처사는 옳지 않다고 하였으므로 이런 내용으로 개하받아 이미 입문했으니 반드시 처치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상의 하교에 79.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6일 병술 4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김능이 좌도와 우도를 합하는 문제에 대해 치계하다. 하여 위급한 일을 구원하게 한다면 호령이 한 군데에서 나오게 되어 구애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좌우도가 서로 제재를 받게 되어 마침내는 반드시 국사에 해가 있게 될 것은 물론 방백도 단지 잉여관원이 되어 고을에 폐해만 끼치는 데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신이 도원수 권율과 의논해보니 그의 뜻도 이와 같았습니다. 80.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16일 병신 5번째 기사. 송경략이 중국 조정을 속이는 일에 관하여 전교하다. 싸우지 않는다면 정예롭지 않은 군사와 같은 것입니다. 권율과 김명원 두 장수에게 시급히 사명을 맡겨 빨리 유청병의 군영으로 가서 절제를 받게 하되 좌우군으로 나누어서 서로 분리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수륙병 1만 명가량을 갑옷과 표정을 바꾸어 중국 군영에 편입시킨다면 마치 기운은 닭의 기운이 충만해지고. 81.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19일 기해 한 번째 기사. 도원수 권율의 장계에 대해 전교하다. 의금부가 도원수 권율의 장계를 가지고 아뢰니 전교하였다. 별난의 초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진격하여 외적의 예봉을 겪었지만 고뇌의 지휘를 전담함에 미쳐서는 겁을 먹고 물러나 위축되어 외적을 토벌할 뜻이 없었으므로 여망이 크게 낙심하였다. 충청감사 허욱이 국사를 수행하지 않은 정상에 대해 전에 이미 전교했는. 82.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20일 경자 2번째 기사. 비변사가 충청감사 허욱을 추국할 것을 청하다.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지금 도원수 권율의 장계를 보건대 본도 내포의 농사가 크게 풍년이 들었는데도 다시 판출할 길이 없다고 극력 저해하고 있다. 고했습니다. 수신으로서 국사의 마음을 두지 않음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매우 경악스럽습니다. 전교하신 대로 잡아다가 추국하여 여타 사람들을 경계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83.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25일 을사 4번째 기사. 사간원이 군율을 어긴 장수들을 처벌할 것을 정했다. 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순찰사 권율이 독성에 와 주둔하며 여러 차례 불렀어도 가지 않았고 인천이 포위되었을 때에도 관망만 하고 구원하지 않았으며 해암 싸움에는 모이기로 언약하고도 가지 않아서 마침내 1만이나 되는 군사를 한번 교전도 해보지 않고 거의 다 사망하게 했습니다. 진주에 갔을 적에도 공을 세울. 84. 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12일 임술 2번째 기사. 도원수 권율이 중국군의 사망을 치게하다. 도원수 권율이 치게하였는데 대략에 경주 안강현의 적병이 돌격해와 중국군 22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하였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안강에 들어온 적세가 매우 놀랍습니다. 중국군이 200여 명이나 죽었는데 아군의 동정 또한 들을 수 없다니 더욱 답답하고 우려스럽습니다. 바라건대 선전관 한 사람을 급히 달려보내어 군정. 85. 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12일 임술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적이 준동에 대처할 방도를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도원수 권율과 순찰사 한수순 등의 장계를 보건대 이달 2일에 적이 울산에서 멀리 달려와 3일에 안강부를 분탕하자 성안의 백성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병사와 부유는 간대를 모른다고 했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안강은 경주와 영천 사이에 있는 지점으로 영천에서 안강을 거쳐야 바야흐로 경주에. 86. 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12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권율 등의 장계를 장도사에게 전할 것을 건의하다. 외적이 충돌하고 있어 변방의 경보가 긴급하니 권율, 한수순의 장계를 접반사에게 보내어 장도사에게 주게 하여 적세를 알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또 군량의 결핍이 날로 더욱 심해지는데 만일 군사가 나오게 되면 더욱 이때여 공급할 길이 없습니다. 단지 중국 조정에 곡식을 청하는 한 가지 방책이 있을 뿐인데 주본을. 87. 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15일 을축 한 번째 기사. 주청사 최입이 중국에 주청할 내용을 문의하다. 일마다 퇴하게 그대로 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원수 권율만 하더라도 유총병을 대해서 제도에서 군사 4만은 모을 수 있다. 고 해놓고 지금까지 그렇게 한 실상이 없는 것은 우리나라가 잘 협조하지 못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비록 관군, 이거사하고 싶어도 형세가 할 수 없는데 뭔 여기에서 신측해주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는 마치 우리가 해야 할. 88. 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19일 기사 한 번째 기사. 도원수 권율이 유총병에게 회부할 내용을 문의하다. 도원수 권율이 치교하기를 지난번 유총병이 신에게 송경략이 외적이 모두 바다를 건너간 것으로 속여서 조정에 신고했으니 당신이 이런 뜻으로 국왕에게 전달하여 천조에 주문하게 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는 또 적반사 김찬에게 통보한 것을 내보였는데 그 내용의 성질을. 89. 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19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유총병의 의심을 풀 계책에 대해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도원수 권율의 장계를 보건대 유총병이 또 우리나라가 터무니없이 속인 것으로 의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은사가 한 말의 내용을 알 수 없기는 합니다마는 병부의 제본이 이러하였으니 어떻게 유총병의 노여움을 풀 것인지와 앞으로의 처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뜻으로. 90. 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21일 신미 아홉 번째 기사. 비변사가 병조 판서 이항복의 직함에 관한 일을 아뢰다. 할 것인데 항복은 바야흐로 병조의 중한 자리를 맡고 있으므로 사세가 외방으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바라건대 권율을 분병족 판서로 삼고서 경략에게 회답할 적에도 이를 들어 답한다면 사세가 편당할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권율이 분병조 판서가 되지도 않았고 유총병을 또한 속일 수도 없으니 병조의 당상관 1인이 나가야 할 듯하다. 하였다. 91. 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30일 경진 여섯 번째 기사. 임금이 시여소에서 총병을 접견하다. 공조 참판 인원은 이미 내려갔고 병조는 권율이 병마를 총독하고 있으니 병조를 대신할 수 있소이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병조 판서는 또한 기묘한 일이 많기 때문에 내려가지 못했소이다.
또 듣건대 이미 군량을 청구했다 하는데 확실한 소식을 알지 못하므로 삼가 자세하게 알고 싶소이다. 군량 청구에 대해서는 4달 사이의 주번. 92.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14일 가보 2번째 기사. 임금이 남별궁에 나아가 유성룡을 인견하고 중국 사신에 관한 일 등을 의논하다. 병을 조련하는 일은 이미 제도 도순 잘사 권율에게 맡겨 유총병에 관하여서 세도의 민정, 군장을 다 징발하여 영문에 나아가 지휘를 받게 하였습니다. 또 의정부 좌의정 윤두수를 보내어 재총케 하여 모두 감히 게을리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광해군은 지난번 변이 일어난 이후로선을 93.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17일 정유 6번째 기사. 도원수 권율이 외적의 철수를 치게 하다. 도원수 권율의 측에 대략 외적이 본국에 반신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철수하여 돌아간다 합니다. 고하였다. 94.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17일 정유 7번째 기사. 정원이 척, 총병이 권율의 서장을 보고자 한다고 하뢰다. 정원이 아뢰기를 척 총병이 적이 물러간다는 원수의 서장을 보고자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에도 번번이 외적이 돌아간다고 말하였는데 어제 본 도원수의 장계 또한 부질없이 전한 것이리니 장차 나라의 일이 글러질 것이다. 중국 장수까지도 이미 듣고서 보기를 요구하니 어쩔 수 없구나. 하였다. 95.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18일 무술 8번째 기사. 중국 사신에 대한 대책을 유성룡에게 전교하다. 참으로 우연한 것이 아니니 그 환심을 얻은 듯하다. 권율, 좌상이 패전한 것은 애석하나 이는 천운이니 어찌하겠는가. 귀가 어둡지 않은 것이 한스럽다. 차마 그 말을 들을 수 없다. 내 생각으로는 내일 사신을 전결하고 교자를 탄 뒤에 금군 이하가 다 꿇어앉아 일제히 소리 맞춰 호소하기를 서방의 멸망이 조석 사이에 임박해. 96.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18일 무술 9번째 기사. 중국 사신에 회자하다. 은 더욱 기묘하므로 이미 제도 도순 잘사 권율을 시켜 모든 기물을 전관하고 재장을 통제하면서 세도에 정예하고 용맹한 군정을 뽑아 거느리고 함께 유총병의 영문으로 가서 교습을 받게 하였습니다. 10월 30일 경략의 분부에 따라 곧 좌의정 윤두수를 보내어 달려가서 모든 일을 총독. 97.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20일 경자 3번째 기사. 관소에서 총병 유정을 접견하다. 백성은 씨름하고 배신은 힘을 다하고 있으며 권율도 저곳에서 또한 마음을 쓰고 있으니 무슨 게으름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날마다 천사를 모시느라 일찍 만나지 못하고 이제야 비로소 와서 되니 못 견디게 황공합니다. 천주에서 봉작을 허가하고 조공을 허락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봉작과 조공을 허락한다면 저기 98.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22일 이민 2번째 기사. 사환부가 도원수 권율의 추고를 정하다. 안 뒤에 치게 하여도 늦지 않은데 수령의 맹랑한 보고에 따라 황급하게 위에 아뢰어 군정이 해해지게 하였고 심지어 떠들썩하게 중국 사신에게도 전파되어 장부를 요구하여 보고도 참으로 그러한 것인지 의심하게까지 하였으니 그 경솔하고 기밀하게 하지 못한 과실을 다스리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도원수 권율을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99.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일 경술 12번째 기사. 도원수 권율에게 수군과 육군을 모두 관장하게 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도원수 권율의 장계 내용을 보니 도원수의 의견은 육전을 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제사 이순신은 전일의 조정에서 연해변의 수령들을 나야지 못하도록 하는 하령이 있었는데도 진주 등 4에서 5개의 고을 수령들까지도 하야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수군이 적도를 차단. 100. 선조실록 46관, 선조 26년 12월 4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대신과 유사 당상을 인견하여 권율이 왜군을 바로 공격하려고 하는 것에 당부 등을 논하다. 김용, 대교 심흔이 입시하였다. 상이 권율의 장계를 성령에게 내리면서 이르기를 이 장계의 내용에 대해 경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장계는 아래에 보인다. 변보가 근래 부실한 것이 많아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적들은 매우 흉악한 데다가 오랫동안 본국을 떠나 있으니 이럴 리가 없지 않습니다. 101. 선조실록 46관, 선조 26년 12월 5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상중에 있는 무장이나 능력 있는 수령들을 기복하도록 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도원수 권율의 장계를 보건대 현직 무병으로서 상중에 있는 사람은 연해변의 수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차하였는데 흉적이 아직도 창궐하고 있으니 상중에 있는 무변을 도로 기복하는 것이 무방하겠다. 고 하였습니다. 지금 적이 오래도록 물러가지 않아 어려움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 심지어는 상중에 102. 선조실록 46관, 선조 26년 12월 6일 을묘 세 번째 기사. 권율, 심희수, 기자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율을 형조 판서에, 심희수를 대사헌에, 기자환을 지평에, 유군을 경기 감사에, 김진함을 검열에 제수하였다. 103. 선조실록 46관, 선조 26년 12월 7일 병진 두 번째 기사.